한 10개의 죄명이 나온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고 피해 또한 상당해서 정식으로 수사받고 처벌받게 되면 주도자들은 실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갓 변입니다. 동덕여대,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될 수 있는 소식에 재학생 단체 주도로 폭력 시위가 발생했는데요. 이게 어떤 사건인지 시위 가담자들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인정될지 알아볼게요. 먼저 사건 개요예요. 간단하게 사건 발생에 관해 먼저 설명드릴게요. 2024년 11월에 동덕여대 학교 커뮤니티에서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에서 대학본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대학본부는 사안이 논의되고 있는 건 맞지만 공식 회의 안건은 아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가 학생에게 언급도 없이 그런 중요 사안을 논의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빡쳤고 총학은 11월 7일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입장문 내용은 공학 전환에 반대하고 단체 행동할 거란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11월 8일 총학에서 학교 곳곳에 공학 전환 철회를 촉구하는 대자보를 붙였고 다양한 저항 활동으로 공학 전환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대학 발전을 위한 회의에서 공학 전환 얘기가 나오긴 했으나 구체적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고 향후 논의가 진행된다면 학생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거고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는 의견을 표명했거든요. 근데 이미 빡친 학생들은 계속 분노합니다.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학생들의 단체 행동이 시작됩니다. 학생들이 과 잠바를 반납하는 시위를 하고 폐교하라는 현수막 설치, 학교 시설에 페인트와 락카로 도배를 하고 동덕여대 설립자 흉상에 떡볶이, 계란, 페인트 세례를 합니다. 흉상이 완전 그냥 작살나요 그냥. 11월 12일에 시위가 격화되고 더욱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소음신고, 재물손괴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동덕여대로 출동했고 학교 총장실 앞에서 이 야구방망이와 소화기를 들고 문을 부수고 총장실로 진입하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시위를 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출근하는 교수를 붙잡거나 몸으로 막으면서 출근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날 예정된 취업 설명회의 업체 관계자의 출입을 막으며 취업 설명회 시설 또한 부수고 락카치를 합니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동덕여대 서버에 디도스 공격이 들어와 서버가 마비되고 접속하는데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 시위 가담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형사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단체로 시위를 하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요 집시법이라 부르거든요. 요게 따라서 시위 48시간 전까지는 꼭 관할 경찰서에 시위를 한다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시위의 목적, 시간, 장소, 주최자, 참가 인원, 시위 방법 이런 것들이요. 근데 뉴스에서 확인되기로는 학생단체가 동덕여대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만 시위 장소로 신고를 했거든요. 그럼 이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만 시위를 해야 하는 거죠. 근데 건물 안에서도 시위를 하고 다른 장소에서도 시위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불법 시위 집회가 됩니다. 그리고 시위는 폭력, 협박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고 평화로운 방법의 시위만 허용이 되는데 동덕여대 시위는 평화와는 거리가 멀죠. 교수나 학교 직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고 학교 시설에 락카치를 하는 식으로 망가뜨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일단 동덕여대 시위 가담자들은 모두 불법 폭력 시위로 집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폭행죄, 협박죄. 시위 학생들이 교수나 대학교 직원을 몸으로 밀치고 붙잡고 협박하는 영상이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이건 여지없이 폭행죄와 협박죄에 해당하고 혼자서 폭행 협박을 한 게 아니라 떼거지로 몰려서 다구리 쳤잖아요. 개패다고 그냥. 특수폭행, 특수협박으로 가중처벌 받게 되고 폭력행위 처벌법에 의해서도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업무방해 강요,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누구의 업무를 방해했을까요? 여러 명의 업무를 방해했는데 일단 먼저 대학교의 업무를 방해했고 대학교 교수의 업무를 방해했고 대학교 행정직원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나 직원들을 건물에 못 들어가도록 막았죠. 교수나 직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강요죄도 성립합니다. 소요죄, 재물손괴죄. 이 여러 명이 단체로 집합해서 폭행, 협박, 손괴를 했기 때문에 형법상 소요죄도 성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소요죄로 걸릴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처음 봐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지간하게 용감하지 않으면 이런 짓을 못 하거든요. 당연히 재물손괴죄도 성립합니다. 학생 측은 부순 것도 없는데 뭔 재물손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부셔야만 손괴죄가 되는 게 아니고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재물손괴가 되는데 건물, 어떤 시설 등에 락카를 뿌리면 그게 효용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손괴죄도 당연히 성립합니다. 이것도 모여서 손괴를 해버려서 특수손괴가 되고 가중처벌 받는 거죠.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 디도스 공격이 별거 아니에요. 여러 명이 반복적으로 계속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새로 고침 누르면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거죠. 그래서 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사람은 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건조물 침입죄, 퇴거 불응죄. 아무리 학생들이 평소에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건물이라도 범죄 목적으로 들어오는 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이런 침입 행위를 한 시위 학생에게 나가라고 했을 때 안 나오고 버티면 퇴거 불응죄도 추가로 성립합니다. 한 10개의 죄명이 나온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고 피해 또한 상당해서 정식으로 수사받고 처벌받게 되면 주도자들은 실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옥 갈 것 같아요. 지금까지 형사 책임을 얘기를 했고 지금 민사 책임이 남아 있어요. 이제 그 돈 얘기를 해야겠는데 지금 학교 측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이거 손해액이 어마어마합니다. 학교 측 손해로 24억에서 54억 정도 손해액이 발생한 것 같아요. 이거는 민법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고요. 불법 행위 책임이 어떻게 되냐? 학교는 이 시위에 가담해서 불법으로 학교에 손해를 끼친 모든 학생들 개개인에게 54억씩 다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54억씩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연대 책임이거든요. 학교 측에서는 누가 주든 54억 다 받을 때까지는 각각 54억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54억 피해 금액은 추정액이고 구체적인 피해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생각난 사건이네요. 평화로운 방법으로 대화와 논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이렇게 망가뜨린 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담자들 처벌 잘 받으시고 손해배상 잘 해주시고 이번 인신조 교훈 삼아서 앞으로 법 잘 지키며 사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갓병이었습니다.